징조와 대속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. 이걸 뭐 적어놨나? 이걸 강의할 때는 녹음이 되는 이게 저 영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빼. 이 원칙 없는 정치, 이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. 현 정치권이 국회에서 만났다면 법안 안 만들고 싸움을 해야 되고 심각하게 서로 인격을 높이고, 여당 대표가 연설하면 야당 대표가 그 사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인간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. 네. 또 야당 대표는 또 여당 대표를 그 사람들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격이 원칙이 없는 정치다. 정치가 국민들한테 이미 신뢰를 잃은 게 한계에 도달했다.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제는 이런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문제가 있다. 양심 없는 쾌락, 양심이 없는 쾌락. 이 선장이 도망을 간 것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. 자기가 저기 가면 술집에 여자도 있고, 저기 가면 룸사롱도 있고, 저기 가면 모텔도 있고, 저기 가면 돈도 있고, 온갖 것이 세상에 기댈 게 많다. 거기에 미쳐있는, 자기가 궁극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서 언젠가 하늘나라 간다는 건 생각 안 합니다. 거기서 죽으나 좀 몇 년 더 살다 죽으나 하늘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만나게 된다. 보이지 않는 심판자 앞에 여러분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.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무슨 쾌락에 빠져버리고, 이 양심이 어떻게 돼 있어? 양심이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.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. 돈에 가 있는 거예요. 한장하는 거예요, 돈에. 이 술집이 없으면 사람들이 돈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. 그래 안 그래요? 맨 주색 잡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. 굉장히 중요해요. 괜찮아요. 같이 이야기해도 돼. 어떤 사람이 뭘 말을 하는데 제재를 하지 말아요. 자식이 그렇게 해도 면박하면 우리 어린애들의 우리가 어린애들을 과외 공부한다고 이 콘크리트 시멘트 교실에 가다 가지고 애들 죽여.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죽어 안 죽어요. 또 쇠로 만든 배 속에 또 가다 가지고 죽이잖아. 이게 뭐냐? 양심이 없는 쾌락에 미쳐가지고 저 사람들 애들이 죽는 거 다 모르는. 그래 이제 노력 없는 재물. 이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전부 재물을 벌다 보니까 멍청망청 하는 거예요. 노력 없는 재물. 인격이 없는 뭐죠? 교육이에요, 교육. 우리 교육이 인격이 없어요. 이제 선생도 없고 무조건 외워가지고 시험 붙어서 사법고 싶거나 뭐 붙으면 된다 이 소리야. 그러니까 어떻게든 인격 교육을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애들이 이 인격이 갈수록 어른들이 이 인격 교육을 안 해가지고 이 사회가 더 혼란해지고 있다. 인격. 그 다음에 도덕 없는 뭐가 있어요? 경제.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경제가 사실은 말입니다.
전부 이 미친 도덕이 없어. 기준이 없는 거야. 뭐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다. 자, 우리 동물의 생존 방식이 뭐죠? 약육 방식이죠.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밥이 돼주는 게 동물의 생존 방식이야. 만약에 태평양 바다에 고래가 없고 아프리카에 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? 누때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소가 많아져가지고 풀을 다 뜯어가 사막이 되버려. 사막이 되는 게 순식간이야. 근데 그 큰 동물들이 계속 누 새끼가 나오면 잡아먹는 거야. 잡아먹으면서 숫자를 조절해줘. 그 소절이 적당히 맞춰져. 만약에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은 참치떼가 자라가지고 이 태평양 바다 전체가 참치떼로 차버려. 그럼 참치 저것도 다 전멸해. 그러면 이 참치가 썩어가지고 우주는 가스로 다 죽어요, 인간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꾸 그 위에 동물이 밑에 동물을 잡아먹어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이 원하는 그대로 돼가는 법칙이야. 그러니까 약한 것은 지절로 강한 것의 음식이 된다. 그러니까 이 약한 놈은 이 강한 자의 밥이 되어주는 거야. 약육강식. 그럼 식물은 뭐예요? 식물은 뭐예요? 식물은 뭐지? 생존 방법. 하늘이 준 거야. 생존 경쟁. 식물은 실제 생존 경쟁을 해야 돼. 그러니까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, 여기 소나무가 있는데, 여기도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다. 그러면 이 나무는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가 햇볕을 가리니까 죽게 돼. 그러려면 이 나무는 부지런히 커질 수밖에 없어. 그래서 나무가 쏘면은 서로 자라려고 막 해. 그러다가 먼저 올라가는 놈이 하늘 햇볕을 먹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애는 죽게 돼. 그래가 나무가, 산의 나무가 자연으로 조절이 돼. 자연으로 조절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살고 이게 죽어요. 그러면 자연히 이 나무들이 거리를 두게 돼. 그래서 생존 경쟁에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경쟁하는 거야. 요 중에서 분명히 요 두 개만 살아야 돼. 근데 올라올 때는 다 같이 올라와. 그러면 이것은 하늘에서 무슨 법칙을 줬냐? 양보하지 마라. 최대한 밀어붙여라. 그러니까 생존의 경쟁을, 무한 경쟁을 시켜줘서 강한 씨만 살게끔 해놓은 게 하늘의 법이. 그럼 인간은 뭐예요? 인간은 공존공영이라고 얘기하지.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은 함께 존재하고 함께 영화를 번영을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저 뱃속에 어린애 300명 죽여놓고 우리가 잘 될 것 같아요?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밤마다 가서 술 퍼마시고 다른 사람 뺏어서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면 우리 세상이 잘 될 것 같아요? 다 같이 우리는 잘 돼야 되지. 어디 지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문제가 생겼다면은 자연히 모든 사람의 물가가 올라가고, 호남 평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농사가 망쳤다. 쌀값이 뭐 여러 가지 과일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 식물의 방법을 택한 사람은 다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? 유전자를 하늘에서 소멸시켜요. 그래서 후손을 못 놓게 해줘요. 요걸 택한 자나 요걸 택한 자는 요걸 택한 자는 후손을 끊어버려요. 하늘에서. 요걸 택한 자는 전부 죽여버려요. 교통사고, 고혈압, 심장마비 이런 걸 다 죽여버려요. 아주 심하면은. 그러니까 이걸 왜 택하냐 이걸.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도덕은 도덕이 없는 경제야. 경제가 생존 경쟁이나 약육강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재벌이 빵가게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빵가게를 해가지고 원성을 산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이 도덕 없는 경제,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. 맞죠? 그 다음 뭐가 있죠? 희생 없는 종교. 희생 없는 종교는 희생 없는 종교.
종교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 설문조사 해보니까 기독교 믿는 학생이 대학에서 3%예요. 불교 믿는 학생이 2%예요. 요거는 어떤 나라에 이런 현상이 오냐면 어떤 나라의 인구가 요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데를 미전도 국가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종교가 없는 국가를 지금 북한이 요 정도 종교인이 있다 이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미전도 국가. 세계에서 기독교가 최고로 많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학생들의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자가 3% 미만이라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. 무슨 말이에요? 종교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실패했지만 대형 교회를 빼고는 젊은이들이 없어요. 중간 교회, 작은 교회는 전부 노인이야. 그럼 간신히 젊은 여자가 와. 그건 왜 왔을까? 젊은 여자가 왔다. 그 교회에 왜 왔을까요? 장애인들 쉼터를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애 맡기러 오는 거예요. 그래요. 어린이들 맡기고 교회 오면 그 장애인 맡겨놓고 놀러갔다 오도 되고 하거든. 하루 종일 집에 장애인 데리고 있는 것보다 교회 가면 장애인을 맡아주니까 교회에 또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필요로 한 사람만 가지. 이게 뭐예요? 미전도 국가. 기독교 100년 역사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참담하게 실패했어. 그래서 어떤 강남에 있던 이쁜 여자가 교회에 와서 이제 신도가 됐어요.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해.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? 자기가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교회 장로 집사네요. 자기하고 술 먹고 같이 잠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중들이고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? 그래 안 그래요? 그래서 뭐 장로님 한 잔 더 하세요. 뭐 목사님 한 잔 더 뭐 집사님 한 잔 더. 이게 뭐?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애들한테 뭘로 보이냐? 안 간다 이거야 이제. 그거만 노인들만 가라 이거요.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타락돼 가고 있어요. 굉장히 여러분은 이 심각하게 들어야 돼. 이 희생이 없고 종교는 세력화돼 가지고 대형 교회화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데 선교사를 1년에 2,000명씩 보내다가 요새는 몇백 명 보내요. 그리고 뭐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종교가 사라져가는 국가다. 특히 요 전 대학생들 이거는 3%는 연세대학교 미션 스쿨이야. 거기에 신앙하는 애들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게. 그리고 전체 대학은 어떻게 돼요? 종교 가진 애들이 없어요. 왜 이렇게 어른을 불신하느냐? 어른들 따라서 종교하는 거 가보니까 예배 보내. 그러니까 조용해. 여 어딘데 뭐 떠들어. 이런단 말이야. 그러면 안 돼요. 예배당에서도 떠들고 옆에서. 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애가 더 중요한 거야. 그래 안 그래요? 어서 떠들게 놔둬야 돼. 뛰어놀게 놔두고 그 어린애 뛰어다니까 야 조용해.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. 그래 아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. 여기 하나님 와 있어도 떠들 수가 있어. 그게 여러분들이 21세기를 갈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요? 왜 남의 자유를 막 그렇게 무자비하게 엇박하냐. 그다음 하나 또 뭐 있죠? 환경 아니야 환경. 응? 환경 없는 뭐 있어요? 과학. 환경 없는 과학이야. 그러면은 이 환경이 없는 과학이니까 과학을 믿을 수가 있나? 그러니까 환경 없는 과학. 응?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환경이 파괴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거기 있나?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못하고 이걸 보고 해야 돼. 이게요 트위터에 나가니까 지나가니까 내가 저 해남 진도 있는데 그 해남 있잖아. 해남에 70몇 살 노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. 아니 트위터 이거 유튜브로 매번 내 강의를 듣는데 근데 그 시골에 농사 지으신대요.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볼 줄 압니까? 그런 걸
못 봐요? 그 맨날 해운대 노인정에 가서 그 노인들이 모였어. 그 허경영 총재의 강의 나오면 너무 재밌다는 거야. 그 노인이.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박 회장님 때문에 저기를 발효 마을을 해놓은 데가 있어. 내가 혼자 가봤어. 내가 어떤 여자가 전화 왔어.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가 발효하는 데야. 근데 이제 우리 박 회장님처럼 발효 마을이 아니고 발효촌이야 그냥.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 어떤 한 50대 된 여자가 나를 보더니 그냥 내 아는 사람처럼 막 와서 막 그러나요. 그러니까 내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아는 분이냐?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. 그 여자는 유튜브에서 나를 맨날 본대. 그러니까 허경영 총장이 강의를 자주 들으니까 며칠 전에 만난 것 같다는 거야. 나를. 그래.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. 다른 사람은 와서 그냥 반갑게 사진을 찍는데 그 여자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하고 뭐 한 10년 동안 아는 사람 같아. 그래 봤더니 내 강의를 들어가지고 뻔히 알고 있는 거야. 너무 좋아해.